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반풀집 8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볼까요? 10진수 8을 3초각 코드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진수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3초각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10진수 8 더하기 3은 11이죠. 이 11을 이진수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BCD 코드로 표시하는 거죠. 1, 2, 4, 8. 8하고 2하고 1을 가져오면 11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디지털 코드 중에서 에라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것, 검출도 하고 교정도 가능한 것, 여러분 뭐가 있어요? 바로 해밍 코드가 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그레이 코드는 뭐죠? 그레이 코드. 네, 그레이 코드는 이제 1비트의 변화만 있는 것을 말을 하죠. 1비트의 변화만으로 바로 다음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AD 변환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해밍 코드, 해밍 코드, 에라 검출도 하면서 교정도 하는 거죠. 아, 여기 틀렸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바른 답으로 고치는 게 해밍 코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3초각 코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BCD 코드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나온 코드죠. 네, 그래서 신호가 없을 때의 0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자, 4번에 나와 있는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2의 6승, 60, 4가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 시스템의 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나? 그런 순간순간의 상태를 이제 기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다. 그래서 PSW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컴퓨터의 연산자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연산자의 기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자, 함수 연산하는 기능, 함수 연산 기능이 있고요. 또 자료를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하는 기능, 그다음에 입출력하는 기능,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함수 연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하는 것, 그죠? 네, 그래서 뭐 더하세요, 빼세요, 곱하세요, 나누세요, 뭐 하나씩 증가시키세요. 그 다음에 산술 시프트 그런 것들이 있고, 논리 연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not and or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베타적 or도 있고, 특정한 것을 이제 클리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보수가 있고, 또 논리적인 시프트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달한다라는 것은 이제 명령어를 해독해가지고 명령어 순서를 이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달한다 이제 로드 가져오고, 그다음에 스토어 주격장치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레지스터에서 이제 레지스터로 이제 옮기는 거 무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어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제 조작을 하는 것으로 수행 순서를 바꾸는 거죠. 분기 명령어, 그죠? 그래서 점프, 무조건 이제 점프하시오. 그다음에 스킵, 다음 명령어를 건너뛰시오. 그다음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하시오.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시오. 그다음에 컴퓨터 동작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홀트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입출력 기능은 이제 연산 결과를 출력 장치로 이동하는 거죠. 인풋 가져오세요. 아웃풋 내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2번에 있는 기억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비교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는 논리 연산은 그랬습니다.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자,
비교는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의 비트가 같으냐, 여러분이 이제 논리회로 중에서 같으면 0, 서로 다르면 1을 표현하는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베타적 오화 연산자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건 두 개가 있었을 때, 비트 두 개가 있었을 때 서로 같으면 0, 비트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다르면 1,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이제 홀수계, 1이 이제 홀수계냐, 홀수계이면 출력은 1이 되는 거고, 자, 아니면 이제 0이 출력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가 여러 개 있었을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비수치 데이터에서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연산은 뭐냐? 제거하기 위한 연산이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연습으로. 임의의 데이터 1010, 1010을 데이터를 한쪽에다는 1, 한쪽에다는 0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예를 1010, 예를 들어서 네. 이 데이터를 왜 꺼냈냐? 임의로 그냥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데이터나 넣어도 되고요. 이것만 잘 맞춰보세요. 한쪽에다는 1을 주고 한쪽에다는 0을 줘서 이쪽에다는 한번 AND 연산을 해볼 거고요. 여기는 OR 연산을 해보세요. AND는 어때요? 네,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어때요? 데이터가 0으로 어때요? 클리어 됐죠. 이런 걸 이제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럼 0을 AND를 시키면은 데이터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는 특정한 데이터를 제거할 때, 삭제할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R을 한번 해볼까요? OR은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11, 11, 10, 10. 자, 그대로 있는 데는 놔두고요. 자, 얘는 어때요? 모두 1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1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1로 세트시킬 때 특정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이제 사용이 되고요. 베타적 오화는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낫은 어때요? 반전시킬 때, 반대로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내에 레지스터 플래그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수행되는 이제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명령어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동작되어 실행이 됩니다. 자, 현재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상태 동작은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동작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이저 스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기의 중앙 처리 장치는 4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동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4가지 동작이 뭔가요? 먼저 명령어를 인출을 해서 그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명령어가 이제 이 2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이제 그다음 데이터 가져와야 되죠. 데이터가 간접 방식이네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네요. 간접을 갖다가 자, 명령어 가져와서 해독했고 데이터 가져왔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근데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어디로 가게 되죠? 인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 실행, 인터럽트, 간접 이런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19번입니다. 마이크로 명령 형식을 표시한 겁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마이크로 명령어 형식의 이제 구성 방법은 이제 수평, 마이크로 명령, 수직 마이크로 명령, 나노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수평 마이크로 명령이다 라고 하면 명령어에 이제 한 비트가 마이크로 명령어에 한 비트가 예,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이제 관할을 하는 건 개념이고요. 수직 마이크로 명령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으로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나노 명령어다. 그러면 나노 메모리. 나노 메모리라는 이제 낮은 레벨의 메모리에 저장된 마이크로 명령을 나노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수평은 뭐예요? 한 개의 비트가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관할하는 거고요. 수직 마이크로 명령은 마이크로 명령 하나로서 한 개의 마이크로 명령으로 한 개의 마이크로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중앙처리장치의 지시를 받아서 입출력장치와 주격장치 사이의 데이터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는 거죠. 자, 입출력장치와 주격장치 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MA 제어기의 채널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버스, 지나다니는 길, 버퍼, 임시 저장소, 4번의 콘솔은 이제 입력에서는 키보드, 출력에서는 이제 모니터를 의미합니다. 자, 91번입니다. 91번입니다. 시스템 타이머에서 일정한 시간이 완료된 경우나 오퍼레이터가 키보드에서 인터럽트 키를 입력한 경우 발생되는 인터럽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뭔가요? 바로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부 인터럽트. 자, 외부 인터럽트의 이제 종류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전원의 이상이 있나, 기계의 이상이 있나, 자, 외부 신호를 거는 거죠. 여기에 이제 타이머라든지 외부에서 이제 인터럽트 키를 이제 강제로 누르는 경우, 다음에 이제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내부 인터럽트다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외부다 내부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인터럽트.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프로그램 검사에서는 이제 나누기 이제 0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타이머 인터럽트 키를 누르는 경우는 자,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ASD 방식의 보조격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의 보조교육 장치는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SASD죠. 순차 처리 방식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네,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순차 처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처리를 하는 거고 대신 얘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램에는 이제 D램이 있고 여러분이 S램이 있죠. 이렇게 D램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네,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했다. S램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S램이다. 그러면 일단 더 빠른 거고요. 자,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은 이제 콘덴서, D램은 콘덴서 맞죠? 이번에 이제 S램은 플립플롭을 사용을 해요. 저장하기 때문에 방전 현상이다. 아닙니다. 방전 현상은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이 배터리가 모두 나갔다, 방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SRAM은 그런 리플레시 타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D램은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은 적다. 그래서 대용량 메모리 제조에 적합하다. 4번의 SRAM은 컴퓨터에서 캐시 메모리에 사용된다. 맞죠? 자, 24번입니다. 기억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 우리가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200번지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가 아니라 홍길동 좀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건 무슨 메모리라 그래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연관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의 가상 메모리는 무엇인가요? 네. 4번의 가상 메모리는 어때요? 네.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처럼 네,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죠. 25번입니다. 주 기억 장치로부터 캐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핑 프로세스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CPU 속도는 느려요. 지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CPU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캐시라는 것을 두는 거죠. 메모리는 엄청나게 크고 캐시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소가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그 주소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메모리에 있는 이 데이터를 캐시에 어디다 집어넣을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에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뭐가 있어요? 네, 직접 사상이 있고, 네, 연관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연관 사상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사상은 이제 주소를 딱 정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만 들어가라. 지정된 위치에만 들어가라. 네, 얘는 아무데나 들어가라. 어느 위치에 들어가도 된다. 집합 연관 사상은 이제 여기는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고 여기서 해당되는 곳에 여기는 아무데나 어느 위치에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은 일단 뭐겠습니까? 4번은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블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명령어들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명령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 자,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류를 했죠. 병렬 컴퓨터에 대해서 분류를 했죠. 그래서 SISD, SIMD, MISD, MIMD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싱글이다 라는 거고, I는 이제 명령어다 라는 거고, D는 이제 데이터다 라는 거고, M은 이제 여러 멀티 여러 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명령어,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 즉 MIMD를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SISD는 뭐예요?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가장 오래된 방식, 고전적인 방식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이거는 여러 개의 명령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명령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명령어를 몇 개의 단계로 쪼개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겹쳐서 처리를 하자라는 방식이 파이프라인이 되죠. 수도 간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명령어를 처리하는 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자라는 목적입니다. 이걸 하는 주 목적은 뭐예요? 전체적인 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패리티비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패리티비티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에라를 검출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고요. 짝수 방식과 홀수 방식이 있구나. 자, 짝수 방식
네, 짝수 방식은 1비트의 수가 짝수가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짝수를 영어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분 방식이다, 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홀수는 오두 방식이다, 기수 방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보 표현의 단위에 여유를 두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남아 돌아서 페리티 비트를 붙이는 거 아니고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겁니다. 자, 기수 체크, 그 다음에 우수 체크, 에라 검출하는 거다. 다 맞는 것이 되겠죠. 자, 29번입니다. 버퍼링과 스풀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풀이다라고 하면 인쇄할 때 우리가 나오는 것으로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운영체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운영체제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버퍼링과 스풀링은 CPU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고, 자, 2번에 버퍼링은 단일 사용자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자, 스풀링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쇄 명령어 이제 내려도 되는 거죠. 버퍼링과 스풀링은 Q 방식의 입출력을 선택을 한다. 먼저 인쇄 명령어 내려주는 게 먼저 출력이 되죠. 자, 4번에 버퍼링은 디스크를 큰 버퍼처럼 사용하고 스풀링은 주격 장치를 사용한다. 모두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스풀링은 어때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버퍼링은 이제 주격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가상기억 장치다 그랬습니다. 가상이다, 가짜다라는 거죠. 뭐뭐처럼 사용하자. 뭐뭐처럼 뭘 사용해요? 네, 주격 장치를 사용을 하죠. 뭐를요? 네,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주기억 장치가 이만큼인데 들어올 프로그램이 이만큼이네. 못 들어간다 그거죠. 그랬을 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떼가지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를 결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상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주면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뭘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용량의 문제를 이제 가상적인 용량의 문제를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주 목적은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도는 더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일단 외부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와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